웨딩홀은 숨막힐 듯이 아름다웠다. 새하얀 장미가 단상을 따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꽃잎들은 마치 첫눈처럼 버진 로드를 따라 흩뿌려져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는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한 온기로 물들였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악 사중주단이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했고 나는 내 미래라고 믿었던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딪히며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떨림,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 박준서는 완벽하게 맞춰진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서 그의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한 듯한 그의 모습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나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였다. 주례 선생님이 낡은 성경을 펼쳤다. 오늘 우리는 박준서 군과 이서아 양의 신성한 혼인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신랑 박준서 군은 신부 이서아 양을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주례 선생님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신부 이서아 양은 신랑 박준서 군을 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여. 잠깐만요. 칼날 같은 목소리가 신성한 침묵을 갈랐다. 모든 하객의 고개가 돌아갔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처럼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내 들러리 대표인 김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치원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했던 친구. 나의 모든 비밀, 모든 두려움, 모든 꿈을 털어놓았던 단 한 사람. 그녀는 우리가 함께 골랐던 인디 핑크색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추악한 무언가로 뒤틀려 있었다. 이 결혼, 이대로 진행될 수 없어요. 그녀가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서아야, 넌 진실을 알아야 해. 아빠가 앞줄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엄마가 아빠의 팔을 붙잡았고 엄마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속삭임이 즉시 시작되었고 그 낮은 웅성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유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애써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심장은 더 이상 기쁨으로 뛰지 않았다. 이제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반항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나 임신했어, 서아야. 그리고 애 아빠는 박준서야. 탄성은 충격적인 외침으로 바뀌었다. 내 뒤에 있던 누군가가 세상에라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가 흔들리다 멈췄다. 준서는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유나야,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섰고 목소리는 더 강하고 악랄해졌다. 네가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던 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동안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거? 그만해. 내 오빠 서준이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살인적인 기세였다. 내 여동생 서연이 오빠가 단상으로 돌진하기 전에 그의 팔을 붙잡았다. 유나는 나를 보며 비웃었고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번뜩였다. 인정해, 이서아. 넌 그냥 대용품일 뿐이야. 내가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 그가 너에게 안주했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으니 그녀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 할머니가 한국어로 빠르게 기도하며 묵주알을 굴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웨딩홀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준서를 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는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그때 내가 미소를 지었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다. 상어가 공격하기 직전에 지을 법한 그런 싸늘한 미소였다. 오, 유나야. 내가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엾고 망상에 빠진 딱한 아이 같으니 그녀의 비웃음이 흔들렸다. 나는 부케를 든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한 번의 스와이프로 피로연 음악을 위해 설치해둔 블루투스 스피커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쇼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박준서는 진짜 멍청이야. 내가 걔 형이랑 다른 들러리랑도 잤다는 걸 전혀 몰라. 임신은 그들 중 누구 아이일 수도 있지만
준서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녹음은 계속되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웨딩홀 벽에 메아리 치며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로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내용. 세 남자를 모두 조종한 방법, 그리고 서아의 한심한 왕자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유나는 새하얀 얼굴로 단상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설명할 수 있어. 오, 설명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에게, 그리고 유전자 검사 기관과 내 변호사에게 말이야. 나는 충격에 빠진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3시간 후 내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와 내 들러리 대표는 내게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갔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글로벌 가족이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 멋진 인생 복수 이야기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서아이고 그 순간까지 저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병원의 소아과 간호사로 아이들이 기적을 믿도록 도우며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믿는 그런 여자입니다. 28살에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준서와 결혼하고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을 사고 아이돌과 버스터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것. 박준서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성공한.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 좋은 가문, 가족 사진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남자. 우리는 3년 전 사촌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신랑 들러리였고 저는 신부 들러리였습니다. 전형적인 이야기죠. 피로연 중에 그가 내 드레스에 레드 와인을 쏟았고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한 번의 커피 데이트는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는 주말 여행으로, 주말 여행은 동거로 이어졌습니다. 준서는 너한테 딱이야.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가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때마다 꽃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가 엄마의 독서 모임에 대해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곧 손주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빠는 그를 박서방이라 부르며 낚시에 데려갔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오빠, 서준은 실제로 준서를 자신의 포커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제 여동생이자 가장 까다로운 비평가인 서연은 마지못해 그가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나가 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유나와 나는 5살 때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새 집 건너 살았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서울에서 성공하려는 같은 꿈. 고등학교가 끝나고 내가 간호학을 선택하고 그녀가 마케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거리가 우리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있어 내 자동 1번 통화 상대였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날이 있으면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준서가 해변에서 프러포즈했을 때 부모님께 전화한 직후 그녀가 두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뻐. 그녀는 영상통화 너머로 소리쳤고 얼굴은 픽셀로 깨졌지만 미소는 밝았습니다.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서아야. 넌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나를 위해 가장 성대한 약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내 브라이덜 샤워 주말을 기획했습니다. 들러리 드레스를 고르고 플로리스트와 실랑이를 벌이고 우리가 질릴 때까지 케이크 샘플을 맛보는데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 결혼식 날, 내 옆에 서는 게 정말 기대돼. 그녀는 계획 세션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유치원 때부터 자매나 다름없었잖아. 내가 네 들러리 대표가 되면 공식적으로 자매가 되는 거야. 나는 웃었다. 들러리 대표지. 넌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그녀가 윙크했다. 어쩌면 네 결혼식이 민준 오빠가 마침내 프러포즈 하도록 영감을 줄지도 몰라. 최민주는 그녀의 인연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걷는 땅을 숭배하는 달콤하고 조용한 회계사. 나는 항상 그들이 준서와 나보다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징후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예를 들어 유나가 준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아파트에 들를 이유를 항상 찾아냈던 것. 내가 이른 교대 근무를 위해 떠난 후에도 둘 다 금융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준서와 일 얘기를 하고 싶다며 머물렀던 것. 준서가, 특히 유나가 우리 그룹 저녁 식사에 참여하기 너무 피곤하다고 말한 날 밤에 더 자주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던 것. 내 휴대폰이 이상한 시간에 그녀의 문자로 울렸던 것.
새벽 2시에 그냥 네 생각나서. 좋은 하루 보내. 내가 답장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교대 근무 중에 바로 보냈다. 결혼식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준서가 멀어졌던 것. 짧아진 대화, 줄어든 눈맞춤. 내가 그에게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절대 아니야. 너와 결혼하는 게 정말 기대돼, 서아야. 하지만 다른 징후들도 있었다. 내 믿음직한 마음이 결혼 전 긴장감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했던 것들. 저녁 식사 중에 그의 휴대폰이 울릴 때 그가 긴장하던 모습, 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던 것, 주말에도 일 때문이라며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던 것, 우리 공동 신용카드에 찍힌 의문의 청구 내역, 소액이라 개별적으로는 의심스럽지 않은 것들, 내가 가본 적 없는 청담동의 커피숍, 나중에 줄 깜짝 선물이라고 주장했던 보석상 구매 내역, 강남에서 늦게까지 일했다고 말했을 때 도시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 결혼식 3주 전, 나는 우리 욕실 쓰레기통에서 임신 테스트기 상자를 발견했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빈 상자만. 준서에게 물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마 서연이가 지난 주말에 왔을 때 두고 갔나 봐. 그가 제안했다. 여동생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웃었다. 언니, 난 아직 남자친구도 없어. 진짜야. 청소 아주머니였을 거야. 가끔 자기 개인 쓰레기를 손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잖아. 말도 안 됐지만 나는 믿고 싶었기 때문에 믿었다. 결혼식 전날 밤, 리허설 저녁 식사 동안 유나는 달라 보였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모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쏘아붙였다. 괜찮아요. 그냥 결혼식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요. 준서도 이상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유나를 계속 쳐다봤다. 그녀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았다. 2분 후였다. 괜찮아, 형? 서준이 건배 중에 준서에게 물었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인데 결혼식 긴장감 때문이야. 준서가 웃었다. 하지만 억지 웃음처럼 들렸다. 어떤 건지 알잖아. 하지만 서준은 어떤 건지 몰랐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서 사랑이 쉬워 보이게 만든 이모, 삼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중 누구도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준서와 나는 전통에 따라 떨어져 잤다. 그는 신랑 들러리의 호텔방으로 갔고 나는 들러리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 머물렀다. 유나는 내 드레스를 거는 것을 도와준 후 마지막으로 떠났다. 서아야, 그녀가 문에서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물론이지. 나도 너 사랑해. 그녀는 평소보다 더 꽉 나를 안았다. 내일은 모든 것을 바꿀 거야. 그러길 바라. 내가 웃었다. 결혼식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 하지만 그녀가 떨어졌을 때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결혼식 날 아침 6시에 뱃속에서 나비들이 춤을 추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좋은 나비들이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의 설렘과 휴가, 첫날의 기대감과 함께 오는 그런 종류의 나비들. 집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나와 내 들러리들을 위해 그녀의 유명한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계셨다. 서연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커피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었다. 전화는 마지막 순간의 업체 확인과 길을 묻는 친척들로 끊임없이 울렸다. 안녕, 아름다운 신부. 유나가 아침 7시 정각에 고급 커피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현관으로 휙 들어왔다.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트리플 샷 바닐라 라떼. 카페인 충전하고 최고로 멋져야 하니까.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해 보였다. 머리는 이미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 내 한 달 자동차 할부금보다 비쌀 것 같은 요가복을 입고 있었다. 아침 7시에도 유나는 잡지 화보 촬영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넌 천사야. 내가 감사하게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너무 긴장해서 아침 먹는 걸 잊었어. 그게 바로 들러리 대표가 있는 이유지.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다. 네가 저혈당으로 단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거야. 아침은 머리 손질, 화장 수정, 그리고 끊임없는 사진 촬영의 연속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내 사촌 언니는 그녀의 전문 카메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와 엄마가 8개월 동안 저축해서 산 손으로 꿰맨 진주가 달린 프린세스 라인의 드레스를 입는 모습.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진주 목걸이를 내 목에 채워주는 모습. 아빠가 완전한 결혼식 복장을 한나를 보고 우시는 모습. 우리 딸, 공주님 같구나.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나는 모든 것을 도왔다.
그녀는 내 드레스 자락을 부풀리고 문틀에 걸린 내 베일을 고쳐주고 사진 촬영 사이에 내 립스틱을 수정해 주었다. 완벽한 들러리 대표, 영원한 내 가장 친한 친구.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는 또한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녀가 화장실에 가거나 차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갈 때 스크린 위를 날아다니는 그녀의 손가락. 한 번은 서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언니 누구랑 그렇게 많이 문자를 해? 민준 오빠는 남자들이랑 스크린 골프장에 있을 텐데. 신부 측이 결혼식 전에 신랑 측과 이야기하는 건 안 좋은 징조야. 유나의 뺨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그냥 일 때문이야. 고객들이랑은 그런 거 알잖아. 토요일에? 서연이 눈썹을 치켜들었다. 내 여동생은 우주에서부터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는 내장 탐지기를 가지고 있었다. 금융시장은 잠들지 않아.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부드럽게. 우리는 오후 4시 예식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오후 2시에 웨딩홀에 도착했다. 사진작가는 우리를 곳곳에 배치했다. 부모님과 나, 들러리들과 나, 단상 옆에서 사색에 잠긴 나 혼자. 모든 샷이 완벽했다. 준서와 그의 신랑 들러리들은 웨딩홀 아래층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규칙상 예식 전에 서로를 보면 안 됐지만 솔직히 나는 살짝 엿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3년을 함께 했는데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설렜다. 아래층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확인해 줄래? 사진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 유나에게 물었다. 준서가 알레르기 약 챙겼는지 확인해줘. 이 꽃들 때문에 눈물 나는 거 알잖아?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5분 안에 돌아올게. 그녀는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립스틱은 살짝 번져 있었고 머리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빗은 것처럼 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래층은 괜찮아? 내가 물었다. 완벽해. 그녀가 말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준서가 너 보고 싶어 죽겠대. 예식은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3시 45분까지 하객들이 웨딩홀로 들어와 자리를 채웠다. 신부 대기실 창문으로 엿보니 이모, 삼촌, 대학 친구, 동료, 이웃 등 내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 해피엔딩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준서의 가족은 웨딩홀의 오른쪽을 차지했다. 네이비 블루와 진주로 장식한 재벌가의 우아함. 우리 가족은 밝은 색상과 큰 웃음소리, 그리고 말을 질식시킬 만큼 충분한 향수로 왼쪽을 차지했다. 3시 55분에 웨딩 코디네이터가 우리 문을 두드렸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내 들러리들이 줄을 섰다. 대학 룸메이트 아리, 사촌 언니, 준서의 여동생 혜진, 그리고 들러리 대표로 맨 앞에 선 유나. 그들은 모두 인디 핑크 드레스를 입고 하얀 장미와 안개꽃 부케를 들고 아름다웠다. 아빠가 내 팔을 내밀었다. 준비됐니? 우리 딸. 나는 장미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초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향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어요. 문이 열렸다. 현악 사중주단이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든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섰고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린 시절 엄마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분장 놀이를 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나는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그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갔다. 웨딩홀은 완벽했다. 음악은 완벽했다. 준서는 하얀 장미 부토니에를, 단검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서서 완벽해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나 임신했어, 서아야. 그리고 애 아빠는 박준서야. 그 말은 독가스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모든 하객들이 집단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숨을 참는 것을 느꼈다. 내 부케가 갑자기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몇 초 전까지 따뜻하고 황금빛이었던 웨딩홀은 이제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모든 눈이 내 반응을 지켜보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나에게 쏠렸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내 가슴에 자리 잡았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명료함이었다. 준서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유나야, 제발 이러지 마. 여기서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준서야? 그녀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고 목소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커졌다. 네가 신혼여행 중일 때? 서아가 이미 법적으로 너와 묶여 있을 때? 그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여배우처럼 관객에게 호소하며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색하다는 건 알지만 서아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아빠의 얼굴은 혼란해서 살인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엄마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쉿소리를 냈다. 서아가 처리하게 둬요. 유나는 나를 다시 쳐다봤고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얼굴에 후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고 의로운 분노의 가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어. 그녀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준서와 나, 우리는 몇 달 동안 싸웠어. 우리 둘 다 널 사랑해 서아야. 하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어. 하객들은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속삭임이 좌석을 통해 퍼져나갔다. 나는 단편적인 말들을 들었다. 세상에, 방금 제가 저 불쌍한 여자 자기 결혼식에서 뻔뻔하네. 준서는 바닥으로 사라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설명할 수 있어. 무슨 설명? 유나가 끼어들었다. 결혼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던 걸 설명해? 갇힌 기분이라고 말했던 걸 설명해?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내 이름을 속삭였던 걸 설명해? 그만해. 내 오빠 서준이 로켓처럼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다. 그는 단상을 향해 가기 시작했지만 서연과 사촌 오빠가 그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놔줘. 서준이 으르렁거렸다. 내가 저 자식들 처리할 거야. 둘 다 죽여버릴 거야. 피로연을 위해 아빠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로 결정하면 개입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유나는 혼란 속에서 힘을 얻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밝았고 거의 열에 들뜬 것 같았다. 서아야, 넌 이해해야 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 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될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준서, 그는 날 사랑해. 그는 항상 날 사랑했어. 그녀는 분명히 보호적이고 모성적인 제스처로 양손을 배에 얹었다. 이 아기는 아빠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준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여자와 함께할 자격이 있어. 준서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유나야, 그만 말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이제 주목과 드라마에 취해 있었다. 악화된다고? 준서야, 진실을 숨기는 것이 이 상황을 악화시킨 거야.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그녀가 나를 가리켰다. 저기 저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애를 봐. 인생의 사랑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때 내 가슴 속 무언가가 끊어졌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유나가 실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의 미소였을 것이다. 오, 얘야. 내가 꿀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스럽고 어리석은 작은 소녀 같으니. 그녀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흔들렸다. 나는 부케를 든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우리가 결혼식 음악을 틀기 위해 설치했던 웨딩홀의 사운드 시스템에 블루투스 연결을 활성화했다. 이 흥미진진한 공연을 계속하기 전에 내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모두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아야, 너 지금 뭐하는? 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유나 자신의 목소리가 전문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수정처럼 맑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상에, 박준서는 진짜 멍청이야. 내가 개영이랑 다른 들러리랑도 잤다는 걸 전혀 몰라. 임신은 그들 중 누구 아이일 수도 있지만 준서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양육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지. 하객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녹음은 끝나지 않았다. 서아는 너무 한심할 정도로 순진해서 거의 슬플 지경이야. 걔는 실제로 준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는 동안 걔는 서아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내게서 손을 떼지 못해. 지난주에는 대신 나에게 프로포즈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 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녹색으로 변했다. 그는 단상에서 바로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웃음으로 밝게 계속되었다. 가장 좋은 점은 걔가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 기술적으로 걔는 자신의 굴욕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지. 세상에 모두에게 말할 때 걔 얼굴을 보는 게 정말 기대돼. 정말 재밌을 거야. 할머니가 기도하며 묵주알을 점점 더 빨리 굴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웨딩홀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녹음은 계속 재생되었다.
유나가 세 남자를 모두 조종했다고 자랑하는 모습. 유나가 서아의 한심한 왕자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라고 웃는 모습. 유나가 백업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준서가 날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걔가 날 성폭행했다고 주장할 거야. 누가 내 말보다 걔 말을 믿겠어? 내가 마침내 녹음을 멈췄을 때 유나는 단상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에 묻었다. 인디핑크 드레스가 쏟아진 와인처럼 그녀 주위로 펼쳐졌다. 서아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설명할 수 있어.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들키지 않으려던 뜻이겠지. 내가 스피커로 증폭된 목소리로 정정했다. 차이가 있지. 나는 사슴처럼 헤드라이트에 걸린 듯한 준서에게로 돌아섰다. 덧붙일 말 있니, 자기야? 아니면 내가 월세의 절반을 내는 아파트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놀아나면서 나를 지루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녹음을 틀어줄까?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충격, 경악, 감탄, 살인적인 표정 등 다양한 표정을 한 200개의 얼굴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내 친척들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중단해서 죄송하지만 보시다시피 신랑과 제 들러리 대표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 충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에 관한 문제죠. 아빠가 마침내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일어섰다. 서아야, 내가 뭐 해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빠.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나는 처리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통제력을 느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단상에 아직 무릎 꿇고 있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웨딩홀 스피커를 통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 둘에 대해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회중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술렁였다. 유나의 머리가 획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카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스크롤했다. 2월 14일 오전 6시에 우리 아파트 건물을 나서는 네 모습을 우리 이웃 아주머니가 찍은 사진부터 시작할까? 알다시피 내가 병원에서 더블 시프트를 하던 밸런타인데이 말이야. 나는 어제 옷을 입고 워크 오브 쉐임을 하는 유나의 선명한 사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아니면 신용카드 청구 내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준서야? 나는 신랑에게로 돌아섰는데 그는 증발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네가 작다고 생각해서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야. 네가 매주 화요일에 유나를 만나는 청담동 커피숍. 네가 지금 그녀가 차고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준 보석상. 유나의 손이 목으로 날아갔고 거기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체인이 웨딩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보고 내게 줄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지난달에 네가 부산에서 열리는 금융 컨퍼런스에 갔다고 말했을 때 예약했던 호텔방. 내가 계속했다. 하지만 컨퍼런스는 온라인이었잖아. 준서야? 그리고 넌 사실 시내 호텔에서 20분 거리에 내 들러리 대표와 함께 있었지. 준서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서아야,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네가 우리 공동 결혼 자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서 그녀의 신용카드 빚을 갚아준 것? 내 할머니에게서 받은 약혼 반지 돈을 그녀가 마케팅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월세를 내주기 위해 쓴 것? 신혼여행 후에 그녀가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것? 웨딩홀은 놀라움과 분노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내 뒤에 있던 누군가가 줄의 선생님을 움찔하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세상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유나가 이 극적인 발표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라. 유나는 손을 떨며 일어서려고 했었다. 서아야, 제발. 봐봐. 유치원 때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사실은 이래. 내가 저녁 파티에서 건배사를 하듯 회중에게 말했다. 걔는 항상 경쟁심이 강했어.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원했지. 내 인형, 내 옷, 내 남자친구들. 하지만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어. 나는 결혼식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를 내며 유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객들이 너무 조용해서 실크 트레인이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유전자 검사에 대해 말해봐, 유나야. 그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지난주에 네가 한 유전자 검사 말이야. 내가 압박했다. 아기가 준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검사. 웨딩홀은 폭발했다.
놀라움, 외침, 충격적인 속삭임이 완전한 대화로 바뀌는 소리. 누군가의 할머니가 한국어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유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나의 입이 공기를 갈망하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건 서아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나는 부케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지난 화요일 날짜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박준서가 아버지일 확률 24%. 유전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확실히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야. 나는 모두가 공식적인 레터헤드를 볼 수 있도록 종이를 높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야. 내가 달콤한 대화 톤으로 계속했다. 검사 결과 아버지가 검률이 99%라고 나와. 나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박진우, 준서의 얼굴은 3초 만에 녹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다. 내 동생? 내 동생. 내가 명랑하게 확인했다. 그런데 걔는 네 신랑 들러리 줄 바로 뒤에 서서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표정을 하고 있어. 모든 고개가 신랑 들러리를 향해 돌아갔다. 준서보다 2살 어리고 훨씬 매력적인 박진우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마치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단상에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진우야. 준서가 동생을 쳐다보며 돌아섰다. 너 유나랑 잤어? 진우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건 우리 안 그랬어. 그냥 몇 번이었어. 몇 번? 유나가 마침내 공황 상태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찾았다. 진우 씨,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약혼녀랑 헤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회중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좋은 쇼를 보고 있었다. 진우의 약혼녀는 준서의 가족과 함께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로켓처럼 벌떡 일어섰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자기야, 설명할 수 있어. 진우가 시작했지만 내 폭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 하지만 잠깐만. 내가 밝게 말했다. 더 있어. 강태현 씨에 대해 말해봐. 유나야. 준서의 신랑 들러리인 강태현은 신랑 들러리 줄 맨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뻣뻣해졌다. 안 돼. 유나가 속삭였다. 서아야, 제발 그러지 마. 강태현 씨, 내가 웨딩홀에 발표했다. 그도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 그도 널 위해 아내를 떠나겠다고 약속했어. 그도 네가 결혼식 파티 전체와 침대를 같이 쓰는 줄 전혀 몰랐지. 다른 배우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태연의 아내는 상처 입은 동물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남편을 살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다. 이제 웨딩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진우의 약혼녀는 그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태연의 아내는 여동생이 단상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동안 울고 있었다. 내 친척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위협을 외치고 있었다. 준서의 가족들은 결혼식 대신 장례식에 참석한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나는 프린세스 드레스를 입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서서 나를 배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교하게 놓은 덫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어떻게 알아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까 그 상어 미소였지만 이제는 더 크고 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전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달콤하게 말했다. 넌 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거든. 뭐? 나는 간호사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지. 계획 세션 때 내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 식당에서 쓴 잔의 침. 쓰레기통에서 나온 커피컵. 내가 우아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뭘 버리는지 정말 놀라워. 준서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이 모든 걸 계획했어? 결혼식 전체를? 오, 자기야. 내가 웃었고 그건 좋은 소리가 아니었다. 결혼식은 진짜였어. 내 감정도 진짜였고 내 신뢰도 진짜였지. 하지만 네 배신, 그것도 진짜였어. 그래서 나는 내게 딱 맞는 걸 주기로 결정했어. 내가 우리 주위의 혼란을 가리켰다. 내사적인 배신에 걸맞은 공개적인 굴욕을 말이야. 유나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질투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탐욕스러웠지. 내가 끝맺었다. 탐욕스러운 걸 잊지 마. 넌 누가 다치든 상관없이 돈줄을 보고 그걸 잡기로 결정했어. 나는 이제 대부분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하객들에게로 돌아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소음을 뚫고 소리쳤다. 제 결혼식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굴욕을 당할 거라면 저 혼자만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군중을 뚫고 내게 다가왔다.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없어? 우리가 뭘 해줄까? 사실, 아빠, 내가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를 빼며 말했다. 강 형사님께 전화해 주셔야겠어요. 강 형사? 준서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왜 경찰을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빠께 반지를 건네며 침착하게 말했다. 횡령은 범죄거든. 사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용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유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저질렀어.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개설한 신용카드들. 내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받은 대출. 내 쇼핑과 낙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내 상속 계좌에서 훔친 5천만 원. 낙태 비용? 준서가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오,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이 유나의 첫 임신 소동은 아니야. 그냥 그걸 무기로 사용하려는 첫 시도일 뿐이지. 걔는 지난 2년 동안 3번의 낙태를 했어. 모두 내게서 훔친 돈으로 지불했지. 유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서아야, 제발, 내가 갚을게. 뭐든지 할게. 제발, 경찰 부르지 마. 너무 늦었어. 내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미 불렀어. 곧 도착할 거야.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한 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초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웨딩홀 안의 혼란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진우의 약혼녀는 여전히 그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고 진우는 다른 신랑 들러리들을 밀치고 도망가려 하고 있었다. 태연의 아내는 여동생에게서 벗어나 이제 지갑을 무기처럼 들고 태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우리 가족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소리치고 있었고 준서의 가족들은 결혼식 대신 장례식에 참석한 듯한 표정이었다. 서아야,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준서가 내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다. 나는 그가 닿기 전에 뒤로 물러섰다. 진심이야. 내가 대답했다. 넌 나한테서 훔쳤어, 준서야. 우리 공동계좌를 내 개인 금고처럼 썼어. 대출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걔가 명예도용을 저지르는 걸 도왔어. 난 절대. 네가 내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걔를 위해 공동서명한 아파트 임대계약서. 내가 계속했다. 내 소득증명서로 보증한 자동차 대출. 내 고용증명서를 제공해서 걔가 신청하도록 도와준 신용카드. 계속 말해줄까? 준서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마치 웨딩홀의 스테인드 글라스 성인들이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처럼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사이렌이 웨딩홀 바로 밖에서 멈췄다. 현관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고 강 형사가 2명의 제복 경찰관을 뒤에 데리고 문가에 나타났다. 이서아 씨, 강 형사가 혼란을 살피며 소리쳤다. 메시지 받았습니다. 이들이 용의자인가요? 나는 유나와 준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나와 박준서. 모든 증거는 어제 형사님 사무실로 보낸 폴더에 있어요. 유나는 마스카라가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제 증거를 보냈다고? 사실 지난주에 보냈어. 내가 정정했다. 하지만 강 형사님께 체포는 오늘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 네가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이 어리석은 연극을 취소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보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계획했잖아. 준서가 힘없이 말했다. 넌 알고 있었어. 내가 틀렸기를 바랐어. 내가 간단히 말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는 이게 끔찍한 악몽이기를. 유치원 때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실제로 나를 이렇게 완전히 배신하지 않기를 바랐어. 강 형사가 단상으로 다가갔다. 김유나 씨, 당신을 명예도용,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준서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유나가 일어서려고 버둥거렸다. 서아야, 제발.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갚을게. 무슨 돈으로? 내가 차갑게 물었다. 넌 직업도 없잖아. 5천만 원의 빚이 있고 준서 아이도 아닌 아기를 임신했어. 정확히 뭘로 갚을 건데?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서아야. 우리 5살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건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었지. 내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모든 것을 의미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경찰관이 흐느끼는 유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준서는 수갑을 채울 때 저항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계속 쳐다봤다. 서아야.
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그가 말했다. 유나와의 이 모든 일, 그건 실수였어.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내 인생을 함께 보낼 계획이었던 이 남자. 내 마음, 내 몸, 내 미래, 내 돈을 믿었던 이 남자. 아니 준서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와 결혼하는 것이 실수였을 거야. 경찰이 그들을 웨딩홀 문으로 이끌고 갈 때 유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다. 서아야, 그녀가 필사적으로 불렀다. 아기는? 아기는 어떻게? 그건 너와 진우 씨 사이의 문제야.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너와 태연 씨, 아니면 네가 잤던 다른 누구와의 문제겠지. 하지만 더 이상 내 문제는 아니야. 웨딩홀 문이 무거운 쿵소리를 내며 그들 뒤로 닫혔다. 잠시 동안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200명의 사람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라고 말해야 할 단상에 홀로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천둥처럼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느리고 신중한 박수. 한 명씩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다.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 대학 친구. 심지어 가족의 행동에 당황한 준서의 친척들 중 일부도 곧 모든 회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우리 딸, 아빠가 단상으로 올라와 나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래요? 내 목소리가 그의 어깨에 묻혀 흐려졌다. 방금 제 결혼식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었는데요. 넌 내 결혼식을 정의의 현장으로 만들었어. 엄마가 우리 포옹에 합류하며 정정했다. 저 사람들 그들이 너에게 한 짓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서준이 군중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서아야, 내가 그걸 보지 못해서 미안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널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빠는 알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몇 달 전까지는 거의 몰랐으니까. 서연이 우리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자부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언니, 그건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일이었어. 하지만 걔네들 감옥에서 나오면 난 여전히 둘 다 죽일 거야. 살인은 안 돼. 내가 힘없이 말했다. 오늘 하루 드라마는 충분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무게, 위험 신호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무게, 그들의 배신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모두 사라졌다. 주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아 양,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사실 선생님, 내가 놀라게도 말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혼식 기도는 아니고요, 물론. 하지만 감사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서아 양. 주례 선생님이 설교단으로 이동하는 동안 회중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엄숙한 기도 대신 힘, 진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그가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치게 하려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생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빠른 연속으로 여러 개가 더.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들을 보았다. 방금 라이브 스트림 봤어요. 당신은 여왕이에요. 세상에. 이거 진짜예요? 이건 최고의 결혼식 영상이에요. 잠깐만요. 누가 이걸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회중의 여러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오, 안 돼. 내가 서연에게 속삭였다. 제발 이게 인터넷에 퍼지지 않는다고 말해줘.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움찔했다. 언니,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해. 결혼식 복수가 이미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야. 누가 틱톡에 전체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이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트판. 언니, 넌 지금 온 세상에 퍼졌어.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은 모두가 언니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댓글은 모두 언니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내용이야. 나는 웨딩홀 안의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가족, 친구, 그리고 즐거운 축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목격하러 온 낯선 사람들. 대신 그들은 결혼식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의 맨 앞줄 좌석을 얻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미안하지 않았다. 뭔지 알아? 내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인터넷에 퍼졌으면 좋겠어. 세상의 모든 바람 피우는 놈들과 배신하는 친구들이 이걸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기 전에 2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회중은 다시 환호와 박수로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 피로 현장은 유령도시 같았다. 하얀 식탁보가 여전히 둥근 테이블을 덮고 있었다. 하얀 장미와 안개꽃 센터피스가 여전히 공기를 향기롭게 했다. 그리고 DJ는 여전히 장비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내 결혼을 축하하는 대신 우리는 내 사촌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 파티라고 명명한 것을 하고 있었다. 아끼면 망하지 않는다. 엄마가 우리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선언했다. 우리는 이 음식에 돈을 냈고 이 음악에 돈을 냈으니 서아의 자유를 축하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축하했다. 머물렀던 하객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머물렀는데 준서와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첫 춤을 위해 골랐던 플레이리스트에 맞춰 춤을 췄다. 그들은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심해서 고른 저녁을 먹고 우리가 사기 위해 저축했던 샴페인으로 건배하고 우리 결혼 사진의 배경이 될 예정이었던 꽃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초현실적이고 완벽했고 내가 상상했던 결혼식 날과는 전혀 달랐지만 또한 내가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신발을 벗어던지고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 형사였다. 이서아 씨, 체포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빠르네요. 내가 그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소음에서 멀어지며 말했다. 용의자들이 신문실에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자백하면 일이 상당히 빨라지죠. 자백했다고요? 오, 네. 우리가 그들을 분리하자마자 박준서가 무너졌어요. 모든 걸 말했죠. 불륜, 돈, 위조 서류. 심지어 그가 몰랐던 것들까지. 보아하니 김유나가 그를 설득해서 당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녀의 의료비를 내게 했더군요. 내 속이 울렁거렸다. 우리 집, 우리가 방금 함께 산 집이요? 당신이 방금 혼자 산 집이죠. 그가 정정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당신만 담보대출에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박준서가 지난달에 2차 담보대출 신청서에 당신 서명을 위조했더군요. 5천만 원요. 나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이나 더? 좋은 소식은 돈이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잡았다는 겁니다. 은행이 서명을 의심스럽다고 표시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을 보류했어요. 그러니 그 돈은 안전합니다. 유나는요? 김유나 씨는요? 엉망이에요. 울고 사과하고 박준서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다가 거래를 협상하려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동정심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떤 거래요? 그녀는 가명을 대가로 박준서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당신에게서 훔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려고 했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도 유나는 여전히 주위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을까요? 그건 검사와 그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서아 씨, 당신이 제공한 증거로 우리는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갈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요. 몇 년? 나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나올 때쯤이면 나는 30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희망을 갖게 했다. 강 형사님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3개월 전에 처음 제 의심을 가지고 형사님께 갔을 때 형사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을 전에 본 것처럼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불행히도 이서아 씨, 저는 이런 일을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적 배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 정교한 속임수 계획. 제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처럼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됐다고요? 당신이 수집한 증거는 우리 형사들 대부분이 수집하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모든 문서가 라벨이 붙고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모든 금융거래가 추적되었어요. 당신은 완벽한 사건을 만들었어요. 저는 간호사예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철저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당신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해요.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대면하고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당신은 대신 정의를 선택했어요. 정의요? 이게 그거였나요? 생존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축하 행사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하지만 내 테이블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모르는 여자가 가로막았다. 30대 중반, 목에 기자증을 걸고 있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이서아 씨, 저는 JTBC 뉴스의 김 기자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뉴스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장소 주변에 카메라와 메모장을 든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영상이 약 2시간 전에 인터넷에 퍼졌어요. 저희는 당신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영상이요? 그녀는 500만 뷰가 넘는 틱톡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내가 웨딩홀 스피커를 통해 유나의 녹음된 자백을 재생한 순간이었다. 누군가 전체를 촬영하고 신부, 단상에서 바람 피운 약혼자와 들러리 대표 폭로하다. 끝까지 보세요 라는 캡션과 함께 게시했다. 댓글은 끝이 없었다. 이 언니 완전 사이다. 저 침착함 유지하는 것 좀 봐. 여왕이다. 전 애인이 바람 피웠을 때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전 역대급 결혼식이다. 이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 기자가 계속했다. 독점 인터뷰에 응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시청자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리고 카메라를, 그리고 내 굴욕을 애도하는 대신 내 자유를 축하하는 가족을 보았다. 뭔지 알아?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에요. 내일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모든 것을요? 전체 이야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함정을 계획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 모든 것을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 대단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배신, 복수, 정의, 용기 등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웅? 3시간 전, 나는 상심한 신부였다. 내가 영웅이라고? 인생은 이상했다. 저녁이 저물고 하객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리허설 저녁 식사에 입으려고 샀던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피로 현장은 가족들이 청소를 돕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나는 요정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나무가 있는 장소의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이곳은 준서와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첫 춤을 추기로 했던 곳이었다. 대신 나는 저녁 내내 아빠, 오빠, 할아버지, 그리고 부탁하는 다른 누구와도 춤을 췄다. 완벽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완벽했다. 여기 있었네. 나는 서연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돌아섰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가 잔을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뭐 좀 물어봐도 돼? 서연이 물었다. 뭐든지. 준서 오빠랑 유나 언니에 대해 언제 알았어? 나는 잠시 조용했다. 솔직히 약 6개월 동안 의심했어. 사소한 것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유나 언니가 항상 그 주위에 있을 핑계를 찾는 방식. 준서 오빠가 너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던 방식.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그 모든 공개적인 굴욕, 체포. 서연은 내가 머리가 2개라도 자란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언니, 걔네들은 너한테서 훔쳤어. 너에게 거짓말했어. 최악의 방식으로 널 배신했어. 그리고 네가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에 빠져 그녀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었어. 진우 오빠 아기. 내가 정정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걔네들이 받은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넌 아마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알지. 유나 언니는 평생 사람들을 이용해왔어.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절반에게서 돈을 빌리고 아무에게도 갚지 않았던 거. 기억나? 아니면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애가 비난받게 내버려뒀던 거? 아니면 걔가 알았어. 내가 웃었다. 알겠어. 패턴을 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사랑은 우리를 패턴에 눈멀게 해.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 종류의 사랑 모두 낭만적인 사랑과 친구 사랑.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요정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이 물었다. 강 형사님 말로는 둘 다 아마 감옥에 갈 거래. 재판에서 증언해야겠지만 거의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내 말은 언니한테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제 뭘 할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3년 동안 내 모든 미래는 준서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우리 아파트, 우리 공동계좌, 우리 5년 계획, 아이들과 집,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내가 커플의 절반이 아닐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25살 이후로 싱글이었던 적이 없어. 여가 시간에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 언니는 싸구려 로맨스 소설을 읽고 요리 쇼를 보면서 통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잖아. 서연이 즉시 말했다. 그건 준서 오빠가 늦게까지 일할 때 내가 하던 일들이야. 정확히. 네가 좋아하지만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느라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여행 가고 싶어. 내가 갑자기 말했다. 항상 유럽을 보고 싶었지만 준서는 너무 비싸다고 했어. 결혼식이나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쓰지 않으니 이제 저축한 돈이 있어. 어쩌면 그 여행을 갈지도 몰라. 가. 그리고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 소아과 간호학 석사 학위를 따고 어쩌면 외상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 언니는 그거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살사 댄스를 배우고 싶어. 진짜 살사 준서랑 내가 결혼식 춤을 위해 배운 기본 스텝 말고? 서연이 활짝 웃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또 뭐? 개를 입양하고 싶어. 큰 개. 준서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었어. 계속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언니, 나 좀 봐. 나는 여동생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오늘 네가 한 일, 그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두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 그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보다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의 행동이었어. 꽤 멋졌지? 그렇지? 전설적이었어. 오늘 일에 대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야기할 거야.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에 문자로 울렸다. 온라인에서 당신 영상 봤어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작년에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당신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봐, 그녀가 말했다. 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다시 비디오를 보고 자신의 배신과 복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내 용기가 자신들을 위해 일어서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거 미쳤어. 내가 수십 개의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말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원했을 뿐이야. 여성 권익 신장의 상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나는 인터넷 밈이 될 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물론 여성 권익 신장으로 가자. 서연이 웃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어. 우리는 청소팀이 피로연 장식을 포장하는 동안 샴페인을 마셨다. 곧 장소는 다음 행사, 다음 축하, 다음 시작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집에 갈 준비 됐어? 서연이 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의 기억을 담을 예정이었던 이 장소. 대신 이곳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대신 나 자신을 선택한 장소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실 내가 말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어쨌든 준서랑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는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도 돼? 물론이지. 피자 시키고 와인 마시고 네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자. 완벽하게 들리네. 우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이상한 표정으로 나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언니한테 온 거야. 누군데? 유퀴즈 온 더 블럭. 나는 휴대폰을 쳐다봤다. 유퀴즈?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그램 말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서아 씨. 저는 유퀴즈 제작팀의 작가입니다. 다음 주에 쇼에 출연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당신의 이야기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용기를 축하하고 싶어 합니다. 유재석이 내 용기를 축하하고 싶다고? 나는 미치광이처럼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뭔지 알아? 내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러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이서아, 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복수 신부가 될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장난해? 넌 모든 여성의 영웅이 될 거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어서도록 영감을 줄 거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야. 내가 끝맺었다. 정확히. 준비됐어? 나는 지금쯤 유치장에 앉아 있을 준서와 유나를 생각했다. 그들의 배신이 상상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한 낯선 사람들로부터 온 모든 메시지들을 생각했다. 나는 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획했던 삶과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만들어갈 삶을 생각했다. 뭔지 알아? 서연아?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준비된 적은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차로 걸어갈 때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 나는 박준서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잠에서 깼다. 대신 나는 놀림받기를 거부하고 편안함 대신 정의를 선택하고 최악의 나를 가장 강력한 순간으로 바꾼 여자 이서아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 날 나를 망쳤다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진실로 그들을 묻었다. 나는 지금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와인을 마시며 생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보고 있다. 내가 꿈꾸던 유럽 여행, 나는 갔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8개월 동안 배낭여행하며 호스텔에 묵고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아침으로 젤라토를 먹고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용감하다는 것을 배웠다. 유퀴즈 출연은 더 많은 인터뷰로 이어졌고 이는 책 계약으로 그리고 여성 컨퍼런스에서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보아하니 내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혁명적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준서와 유나는 둘 다 4년형을 선고받았다. 18개월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나는 그들의 가석방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아기는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은 지 7개월 후에 태어났다. 진우가 나서서 실제로 괜찮은 아버지가 되고 있다고 그의 전 약혼녀가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를 용서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고 있다. 사람들은 복잡하다. 태연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갔다. 그녀는 내게 감사카드를 보냈다. 나는 준서와 내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내 새로운 게루나가 나비를 쫓기 좋아하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샀다. 나는 학교에 다시 갔다. 다음 달에 소아 외상간호학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래, 살사 댄스를 배웠다. 춤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좋아한다. 때때로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는지 다르게 처리했으면 좋았을지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대답은 항상 아니오이다. 나는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배신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의를 요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힘을 발견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8개월 전 그 버진 로드를 걸어 내려갔던 여자는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붙임으로써 행복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여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든 아니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만드는 것에서 최고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다음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는 여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식 날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내 이야기는 이제